안녕하세요.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를 뭐라고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고민마저도 참 쉽지 않다 싶었어요. 바로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어 대체 뭐길래 나와 우리 아이를 이토록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영어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 전문가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현재 보성여고 영어 선생님이시면서 EBS 영어 강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의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 보성여고에 재직 중이고 EBS에서 고등영어 강의도 하고 있는, 그리고 42개월 된 딸을 키우는데 오수장 선생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온 김의진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 나가도 되는지 좀 고민이 했는데 그냥 제가 워낙 투머치 토커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머치 토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부제를 영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었는데요. 저에게는 영어가 딱 그렇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워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게 영어예요. 아마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신 평범한 엄마 아빠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내가 느낀 이 외국어에 대한 불편함 이걸 좀 덜 느꼈으면 좋겠는데 난 또 이렇다 할 묘안은 없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저런 이야기에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생님을 뵙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셔서 전공도 하시고 학생도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 끊임없이 배우기도 하시고 연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질문 주신 것처럼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약간 재수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외고에 진학을 하고 영문과에 입학을 하고 지금은 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제 주변에는 사실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안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눅들지 않고 영어를 꾸준히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영어를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가르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네네네. 저는 일단 국내파랐고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은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1년 남짓 갔다 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윤땡땡 영어로 네. 영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흥도 많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때 영어 테이프를 매일 듣고 따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방에서 뭘 하나 싶으실 정도로 제 목소리로 영어 문장을 말하는 거 약간 심취해할 정도로 재미가 있어서 테이프가 막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르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영어의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콘텐츠랑. 당연히 매주 방문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애가 없다고 막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그게 저희 때는 초3부터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네네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영어가 잘하는 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이 선순환 루트를 어떻게 잘 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윤땡땡을 하나? 막 이런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연히 윤땡땡이 계기가 되었지만 제 주변에 영어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정말 다양했어요. 시기도 다양했고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영어 소설 그렇게 엄마들이 보기엔 속이 터지는 영어 만화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거에 읽는데 빠져버려서 영어가 확 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영어 자료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저는 이제 또 아이들이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하다 보면 영어가 는데, 뭐, 심지어 만화를 보면 1어가 는데, 막 이러는데, 진짜?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자,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처럼, 여기 계신 영어교육 전문가께서도 일단 국내파이시고, 해외에 거주한 경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영어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그 친구들 중에 유독 잘했던 친구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저희 때는 그 팝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짜 열심히 듣고 막 따라 부르고 그랬던 친구들 아니면 뭐 우연히 알게 된 해외 친구랑 계속 연락을 했던 친구들 그렇게 좀 자기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친구 그 외에는 일을 하는 동안 영어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입시가 끝난 지금 한참이지만 아직도 영어를 굉장히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흥미 그리고 영어를 해야 되는 동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수학은 영어랑 완전 반대의 과정을 거쳤어요. 항상 힘들었고 지금까지도 막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꿀 정도인데 네, 물론 타고난 기질이 수학을 영어보다 못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학은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서 점점 더 나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걸 공부로 받아들이기 이전인 특히 영유아기 때는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흥미 있고 얘가 이렇게 평생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워낙 다양한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면 정말 날개를 단다 이걸 믿어주시고 아이의 기질, 성향을 가장 잘 아시는 양육자께서 재미있어 하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에 대한 흥미, 재미를 아이가 느끼도록 응원해 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그 부모님들이 좀 난감해 하세요. 사실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나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 본인이 영어에 흥미를 못 느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처럼 좀 흥미를 못 느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걱정하고 좀 불안이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영어의 흥미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나도 못한 걸 우리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좀 전 국민이 영어 교육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하고 싶은 생각에 아예 처음부터 한국말이 트일 때부터 영어를 함께 노출시키면 어떨까? 뭐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남들이 말하는 그 공기처럼 아이가 뭐 우리말을 배우듯이 영어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하나의 언어인 영어를 습득하는 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선생님 나오신다는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질문을 좀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몇 분이 비슷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제가 좀 추려서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경험하게 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중언어 노출은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좀 추격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연이 비슷했어요. 엄마 아빠의 모국어는 한국어인데 아이가 말을 배울 때쯤에 동시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부모님들 사이에 좀 중론이 되면서 실제 한두 마디 말을 트이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영어 단어하고 좀 유사한 소리값으로 발성을 하는 친구들 제가 좀 종종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세요? 네, 제가 일단 전제하고 시작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는 일단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어 교육에서는 모국어 그리고 제2언어 그리고 외국어를 구별하는데 제2언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공용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국어 부모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면 영어 교육을 외국어 교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모국어, 외국어로 구별을 하되 영어는 어쨌든 우리에게 외국어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영유아 콘텐츠 마케팅을 보면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자극적인 문구들로 인해서 엄마들이 우리말이 트이기 전부터 영어를 노출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언어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긴 있는데요. 이건 인간이 처음 받아들이는 언어, 즉 모국어 습득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언어, 즉 제2 언어나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 구조와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언어학자들의 이론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 좀 탐탁지 않으시죠? 진짜 그런가 싶으실 텐데 네,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링구얼조차 모국어가 기준이 되어서 두 언어 체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국어 체계가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을수록 제2 언어나 외국어 습득 능력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수없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서에도 그렇고 제가 영어를 가르쳐 봤을 때도 모국어 문법이나 어휘가 풍부한 아이들일수록 빨리빨리 흡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모국어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추어서 노출을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하시죠? 진짜 그런가? 선생님 자녀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예외와 논외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서 예외는 발음입니다. 발음과 억양은 어릴 때 배울수록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발음조차도 충분히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원어 콘텐츠도 발달되어 있고 저희 때처럼 막 한국어로 한글로 받아 쓰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영어를 팝송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배우는 세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어 발음이 수정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배우지는 않을 거라서 발음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논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생각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영어를 외국어로 만들고 싶지 않고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쓰게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그 속내를 콕 집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단 하나 남은 핫한 시장이 있다면 영어 교육 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부모님들이 아이의 영어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마음에는 사실 앞에서 이제 언급하신 것보다도 지금 이 언급하신 그 마음 있죠. 우리 아이는 모국어처럼 영어를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엄마들의 욕망, 네, 그 마음이 좀 담겨 있는데 그게 좀 그 바람이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부모의 이런 바람,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어와 영어, 즉 모국어와 외국어 두 마리 토끼를 같은 크기로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기까지 두 개의 언어를 같은 비율로 노출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국어가 서로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가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둘 다 좀 언어가 지연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일단 그래서 불가능하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두 마리 토끼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영어권 문화에서 사는 아이처럼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 엄청난 비용과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도 아이도 너무 힘들 뿐더러 영어 외에 놓치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말 트이기 전에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도 별로 맞지 않는 말이고 오히려 모국어를 한참 습득하고 있는 아이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국어를 배운 이후에
우리말을 듣고 발화하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말과 비슷한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노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을 생각하셔서 듣기 시작하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아이가 또 읽기 시작하면 또 이게 쓰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모국어인 우리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김희진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셨나요? 사실 부모님들에게 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남들 다 영어를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 지금을 놓치면 영어를 배우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불안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더 많이 우리가 접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모국어 습득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도 아이도 너무 힘들 뿐더러 영어 외에 놓치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좀 가슴에 남아요. 사실 이 시기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하기를 바랄 때 놓치는 것을 좀 상상해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좀 금방 감이 오실 텐데요. 아이는 엄마 아빠뿐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마치 공기처럼 익숙해진 나의 모국어로 손짓, 발짓을 다 사용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또 뭔가 표현하면서 그 소통의 재미를 느끼고 또 거기서 오는 유능감을 경험하고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어 할 텐데 그때마다 아이가 영어 한마디를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아직 못하고 있나? 지난번에 알려줬는데 뭐 이런 걸 좀 살피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를 좀 들여다보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어떤 말을 언제 그걸 좀 배워주게 하지? 알려주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언어라는 거 결국 소통의 도구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히 영유아기에 놓치는 게 너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매체를 통한 영어 노출에 관한 질문도 좀 드릴 텐데요. 책이나 음원, 노래 같은 매체를 활용해서 영어로 들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영어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노출하는 거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쉽게는 집에 늘 영어 노래를 좀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동하는 차에서도 영어 노래를 계속 틀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 연령에 따라서 학습기기를 구매하셔서 일정 시간 영어를 접하게도 하시는데요. 이런 매체를 통한 영어 노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새 워낙 영어 노래나 영상을 집에서 쉽게 틀어주실 수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뭐 캐릭터도 많더라고요. 특히 엄마표 영어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흥미를 붙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영어를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데 이걸 조금만 지나면 영어를 재밌게 느끼게 해줘야지라는 초심을 다 잃으시고 아웃풋, 뭐 단어를 외웠나? 네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맞아요. 학습적인 아웃풋으로 연결이 되나로 가셔서 우리 아이는 영어를 싫어해. 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영유아 시기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영어를 접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이게 끝까지 정말 학습적인 성적과는 별개로 가더라도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재미있고 조금 더 성장을 했다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영어구나. 내가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걸로만 요즘 학습을 시켜서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만든 인플루언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우시는 게 언어 발달 측면에서도 또 아이의 정서상으로도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발화도 안 되는 영아에게 하루 종일 영어 노래만 틀어주고 또 반복할 걸 강요한다거나 뭐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데도 하루 종일 뭐 영어 영상을 틀어줘서 좀 영상에 대한 죄책감을 덜다거나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굉장히 그 유명한 네. 유튜브로 영어 교육하시는 인플루언서께서도 아이의 모국어 수준에 맞는 음원과 영상을 강조하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현서 아버님. 네. 네네네. 맞아요. 저도 몇 해 전에 그 온라인상에서 뵙고 책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책 제목에 강조되어 드러난 것보다도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다른 부분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이의 흥미하고 자율성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육아가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는 좀 표현 욕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시고 이런 관계가 깔려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이가 영어 아니라 다른 거에 흥미를 느꼈어도 그걸 충분히 지지해 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정서 발달 측면은 물론이고 언어 발달 측면에서도 모국어가 먼저다 이런 원칙을 부모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역시 질문이 좀 많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 이제 4살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모두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영유를 보내는 분위기여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영유 꼭 가야 되나요? 심지어 이제 막 18개월? 그러니까 남들은 동네 어린이집을 갈까 말까 하는 어린아이 어머니들도 영유를 보낸다 만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 가면 영유 나온 아이, 안 나온 아이 이렇게 차이가 아주 극명하다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선생님? 사실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아직 제가 좀 와닿지도 않는데 꼭 벌써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어 교육자이신 선생님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질문 중에 제가 좀 가장 절절하게 읽게 되는데 좀 느껴지시죠? 네, 저도 사실 딸이 한국 나이로 5세라서 관심이 많을 뿐더러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한테 답변을 줄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정의 상황, 아이의 기질, 맞아요. 그리고 네. 영어 유치원의 종류와 성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제 말을 듣고 따라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옆집 아줌마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 낳기 전에는 영어 유치원 강경 반대파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공교육에 있다 보니 주변 선생님들은 안 좋은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교사분께서는 단점을 많이 부각해서 말씀을 하셔서 영어 유치원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아이를 낳고 보니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정보를 듣게 되고 심지어 저는 그냥 호기심 반, 또 저희 딸을 위해서 반, 정말 다양한 종류의 유치원을 발로 뛰면서 교감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반차를 내고 다양한 설명회를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 주변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서 너 무슨 박사 논문 몰래 쓰냐고 놀림을 당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그 결과 영어 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도 많다는 걸 느끼게 돼서 좀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영어 유치원은 제 생각 이상으로 영어를 많이 시키고 잘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많더라고요. 7세 졸업반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지금 제 회화 실력과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퀄리티도 상당했어요. 공교육에 있는 제가 부러울 정도로 화려한 교구, 다양한 활동, 그리고 최근 교육 트렌드에 맞는 주제나 발표 수업 등 공교육에서는 좀 다루기 어렵지 않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경쟁을 하는 기업이고 학원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풍월로 들었던 영유의 대표적인 단점, 아이들의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 또는 원어민 교사의 케어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주시면서 안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로 영유를 보내고 있거나 졸업한 엄마들은 영어 아웃풋은 물론 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나보다 영어를 훨씬 잘한다. 이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성과 기회비용입니다. 네. 네, 영유의 화려한 시설, 뭐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비용이겠죠. 뭐 저희 교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월급이 영유 한 달 비용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거의 사실이더라고요. 네. 뭐 장기전으로 봤을 때 그 큰 금액을 영유로 내는 게 효율적인 소비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차라리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은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냥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보내보자. 뭐 이렇게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보냄으로써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건 정말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제 느낌에 영어 유치원은 한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당장 유학이나 이민을 앞두고 영어에만 몰입해야 할 때 다니는 학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영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가 4살 때 기관에서 배워온 한국어를 생각하면 5, 6, 7세 때는 모국어가 기관에서 얼마나 폭발할지 기대도 되고 막 예상이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관에서 못하게 된다면 좀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유 출신 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이요.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영어로는 설명을 해도 한국어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 동화책은 거기서 워낙 숙제로 많이 내줬기 때문에 억지로든 즐겨서든 읽는 방면에 그만큼 한국어 책은 손에 잘 안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유 보내고 계신 분들은 한글을 따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방과 후에 별도의 수업을 받으시던데 이건 주객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뿐 아니라 사실 교육과정 안팎에 있는 문화나 생활교육에 대한 결핍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어권 국가의 교과서로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 이런 상식은 좀 배울 기회가 없겠죠. 뭐 우스갯소리로 할로윈,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아는데 한글날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국제학교와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모를까 8살 때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면 유치원 누리과정이라고 부르죠.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공백은 꽤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체험활동이나 야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죠. 영어 유치원은. 그리고 한글 수업은 별도로 가르칠 수 없다는 점 그것도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이 시기 영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 그리고 또래 관계 이런 쪽의 측면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하고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갈등에 대해서 서로 타협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다. 이런 또래 관계의 사회정서적인 그 측면에 맞추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언어 발달 그리고 또 다른 맥락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그 공교육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 제가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물어봐도 입학하자마자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유를 졸업하자마자는 뭐 당연히 영어가 자연스러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엄청난 아웃풋이 발휘될 기회가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다 같이 정말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아이가 흥미와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오히려 별로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긴 우리말 문장을 이제 전 과목을 우리말로 배워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긴 우리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차이가 난다는 피드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단점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시 장점 얘기도 좀 해드리자면 네. 균형에 맞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영어에 대한 흥미, 자신감, 동기부여 이게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긴 하겠죠. 또 다른 기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다양한 국제적인 문화와 지식을 접해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작하면 유일하게 좋다고 했던 영역, 발음은 확실히 어릴 때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고등학교 입시를 겪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좀 더 장기적인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영유 열풍을 좀 보면서 이 끝은 어디인가? 설마 서울대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설마라고 한 이유는 제가 고3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꼈을 때는 영유와 대입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도 정말 그냥 여담으로 농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랑 친했던 학생들이 선생님 저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 제 수능 등급 보세요. 선생님 다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영어가 싫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학생들도 있어서 근데 뭐 당연히 영어 유치원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끝까지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률적인 부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당연히 3년 동안 하루 종일 영어만 해서 만든 실력을 초, 중, 고까지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제가 가장 못하는 운동을 3년 내내 하루에 6시간씩 한다고 하면 네. 당연히 빛나는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거를 평생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 실력을. 마찬가지로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뭐 대치동 초등부 탑반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까지 수능 영어 1등급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뭐 수학을 달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네네. 수능 특히 언어 과목은 미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수능이 생각보다 단순한 지식이나 스킬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되는 총체적인 지식, 이해력,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뭐 외국인들이 수능 영어 풀고 틀리는 영상이 또 많이 돌아다니던데 네. 그게 꼭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식의 총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네, 성적이 나오는 그런 네.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보자면 다양한 주제의 심층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뭐 18살, 19살 정도의 연륜이 쌓아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데 영유아 엄마들이 지향하시는 영어와 내신 영어, 수능 영어는 간극이 정말 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의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뭐 대입만 치를 게 아니잖아요. 평생 정말 영어를 잘 사용하고 싶은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흔들리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네, 말씀드리면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그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에 대한 바람이 사실 다들 있으시겠죠. 건강하게만 커다오 이건 아주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리게 되는 경우 아주 많아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이야기 있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추구하는 바가 뭐지 한마디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허둥대는 상황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이가 어리면 저항하는 힘이 아주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는 소외된 채 휩쓸리기 쉽습니다. 특히 언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는 말, 그 말이 외국어 학습에 연결시켜서 부모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문구도 좀 많이 들었고요.
유아기에 영어에만 몰입하게 되면 분명 놓치게 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경험들이 있음에도 그 부분은 좀 간과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성급한 선택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있죠. 우리 모두 나의 영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확실한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오늘 그 숙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희진 선생님 댁에도 아주 귀여운 5살 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 영어 교육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질문도 제가 임신하기 전부터 너는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킬 거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입시 영어와 영유아 영어 교육은 많이 달라서 네, 제가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답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네, 그때 답을 드렸던 지인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네, 되게 친구도 많고 팔랑귀이기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 딸 성향에 가장 맞는 곳은 흔히 말하는 놀이학교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긴 하되 학습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다양한 과목들로 접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딸은 몸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체육이나 뭐 발레와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한국어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메인 언어는 한국어인데 원어민 수업을 살짝 곁들이는 그래서 놀이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한국 영어 교육이 워낙 학습식에 맞춰져 있다 보니 놀이학교라고 불리는 곳들이 혹은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사업을 접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 찍어놨던 것도 갑자기 폐원이 되고 학습식 영어 유치원으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엄마들 의견을 들어보면 영어 아웃풋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일반 유치원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도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애매한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저의 사적인 이야기였지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엄청난 고민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미처 몰랐던 건 마음에 드는 일반 유치원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영어 교육에 너무 극성 맞아서 영어 유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구나. 역시 사람은 닥쳐봐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사적인 이야기였고 제가 요즘 저희 딸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유아들에게 영어를 언젠가는 가르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린이 영어 교육을 배우는 중인데 네, 거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해 주신 게 영어책 읽기의 중요성이었어요. 네, 영어책 읽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엄마의 영어 실력과 발음이 전혀 상관없다고 이론상으로가 아니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찝찝하시다면 나의 이 비루한 영어 발음을 아이에게 듣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 오디오 콘텐츠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처음에 동화책을 봤듯이 단어 한두 개 쓰여있는 그림책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와 같이 읽으면 엄마와 아이의 영어 실력이 동시에 성장하고 또 엄마가 그 영어 그림책으로 받는 힐링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영어 그 인풋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로 나는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무조건 동화책 읽기를 할 거야. 영어 동화책 읽기를 많이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건 저도 아직은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네, 아이가 뭐 당장에 아웃풋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꼭 꾸준히 해줄 생각입니다. 네, 심지어 여기 계신 오수정 선생님 아드님들이 사춘기가 왔다고 하셔서 그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잘 해오다가도 사춘기 때 다 이게 없어진 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더 큰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들께서 어디 안 간다. 사춘기 때 뭐 방문 닫고 뭐 엄마표가 뭐야 이렇게 하더라도 꾸준히 잘 이렇게 근육을 잘 쌓으면 그 같이 읽었던 책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말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영어 교육은 꼭 엄마랑 같이 책을 읽는 걸 많이 해줄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와 책을 좀 더 많이 보고 네.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거는 뭐 물론이지만 우리말 책도 그렇고 영어 책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책을 많이 보는 거는 정말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책을 함께 보는 거,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좀 책 보면서 키득키득 웃었던 기억, 엄마 냄새, 그리고 책을 볼 때는 굉장히 엄마랑 가깝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볼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맥락은 엄마의 그 바쁜 시선, 핸드폰 알람에도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그 네모 텍스트 그 크기 안에 엄마의 시선을 사실은 잡아둘 수 있는 그 강력한 매체가 책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머리카락 그 간지러운 느낌, 함께 웃었던 포인트 이런 장면들이 아이들에게 그 오래오래 두둑한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영어라고 해서 무조건 외주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처음부터 선 긋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내 발음이 비루하더라도 상관없다. 내 영어 실력이 비루하더라도 상관없다.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그림이 있는 책 한 권 함께 골라서 같이 보는 것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긴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오히려 영유 출신 아이들이 긴 우리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과목에서 차이가 난다. 아니면 뭐 영유에서부터 영어를 열심히 다져왔던 친구들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정작 수능 영어 등급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설마 영어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올인하는 이유가 결국 최종 대입 성적인가 이 상관관계가 조금 다른데 이런 얘기도 질문 아닌 질문을 좀 저희에게 좀 던져주셨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지금 한마디로 와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저도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어서 게다가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딱 그 시기에 걸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걸 어쩌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바뀌는 대입제도를 고려했을 때 이 길고 긴 영어 교육,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본, 그게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제가 굉장히 거대한 주제죠.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 영어는 나처럼 이렇게 학습식으로 배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게 영유아 교육까지는, 교육 시장까지는 잘 좀 녹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 설명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학습식 영어로 가르치실 겁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을 가르쳐주고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어쨌든 아이들을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키신다면 수능과 입시라는 결과물을 간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혼란을 안고 아이들을 당분간은 키우셔야 하기 때문에 좀 중심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보내셔서 대학교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듣기와 말하기가 우선시되는 영어 교육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시 고입, 대입, 영어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신다면 영어보다는 문해력을 우선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입제도의 방향이 계속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등급보다는 교사가 평가한 아이들의 학습 역량, 태도 이런 걸로 지금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전체 대학의 70% 정도가 수능 성적이 아닌 학생부, 즉 학교 교사가 작성한 서술식 평가를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확대될 추세고 최근 발표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면 내신에서도 서술형 평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네. 서술형. 네, 근데 논술형 평가가 확대되었고 심지어는 대학별 교사가 부활될 가능성도 많다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 그놈의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문제풀이식, 암기식을 지향하고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많이 평가하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영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에서 어떤 걸 중시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으시고, 뭐 제 이야기만으로는 잡으실 수 없겠지만 초중고 통틀어서 지금 사실 문해력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장기적으로 좋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셔야 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너무 두서없이 쏟아놓은 느낌이 드네요. 아, 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시겠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모르고 있던 것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게 좀 한 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다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인지라 사람의 총 에너지량의 한계가 당연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너무 과하게 몰입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지금 중시해야 될지 또 나중에 아이가 어떤 삶을 바라게 될지 또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고민하시면 오히려 더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그 입시 이야기 저도 아주 귀가 쫑긋해지던데 네. 저희 방송 네. 생각보다 사춘기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네. 네. 다음에 또 선생님 시간 되시면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요.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도 그리고 모국어 체계가 잡히는 것이 우선이다. 언어도 또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문해력 증진과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두가 영어 교육에 올인하고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하는지, 나의 영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나의 선택에 따르는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 아주 진하게 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중요한 이야기 들려주신 김희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